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사 이현심입니다. 이 시간 물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연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어른의 몸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도 약 71%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몸의 비율대로 신체 내에 최상의 물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건강의 필수 요건입니다. 물은 나이에 불문하고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체내에 충분한 물이 있을 때 일반적인 물의 역할은 소화액 분비를 시키고 림프액의 운반과 소화작용을 합니다. 혈액의 혈액순환을 시키고 시상하부의 엔돌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진통 저항력을 높이고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피로회복과 항박테리아 효소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저항력을 높이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의학적 역할 13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사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관절과 척추 디스크 사이에 있는 인대는 약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이 오래되면 오는 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입, 코, 눈에 필요한 타액을 생성시킵니다. 타액은 음식의 소화를 돕고 입, 코, 눈을 습하게 유지시켜서 마찰과 손상을 막아줍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면 충치도 줄여집니다. 피는 80-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산소를 몸의 각 부분으로 운반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여러 피부 문제나 일찍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뇌, 척추신경 등 다른 예민한 조직의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두뇌 구조와 두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물 부족이 오래되면 두뇌 활동과 사고력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호르몬 생성과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물 부족이 오래되면 두뇌의 활동과 사고력에 영향을 줍니다. 몸 온도를 조절시킵니다. 물은 피부의 중간에 저장돼서 몸이 더워지면 땀의 형태로 나오고 땀이 증발해서 몸이 식혀지게 됩니다. 정상 소화기관을 유지시킵니다. 소화기관은 물이 있어야 정상으로 작동됩니다. 그러므로 탈수가 되면 소화에 문제가 있게 되고 변비, 위의 산성화, 속쓰림, 위궤양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땀, 소변, 대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데 필요합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시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체기도를 원활하게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숨을 쉬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 연관되는 몸의 부분이 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는데 이때 천식이나 엘러지 현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을 막습니다. 매일 신장은 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관에서 물을 다시 회복합니다. 물은 신장 기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노폐물과 남은 물이 체내에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 결석의 첫 번째 이유는 물 부족이라고 합니다. 담석, 요로 감염, 변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수는 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많을 때 일어나는데 이때 신장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신경 전달 체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신장 손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물을 마시면 운동의 효과가 증가한다고 몇 과학자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탈수가 될 때는 30분 이상 계속되는 운동을 할 경우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고 Journal of Sports and Health Science의 한 연구 결과가 밝힙니다.
식사 전 물을 마실 경우 만복감을 주게 돼서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 해주므로 체중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찬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몸이 이것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은 맛을 기분 좋게 하지만 물은 실내의 온도와 같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 건조는 물론 안구 건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돈 증상 또는 단기 기억 상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정의 변화, 또 짜증, 우울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적게는 2%만 부족해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만큼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한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수분이 부족할 경우 목마름의 신호를 보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이 우리가 얼만큼의 물을 마셔야 되는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한번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남자 19세 이상은 13컵, 여자 19세 이상은 9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몸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 권장량 가이드는 일반적인 가이드이므로 보통 사람의 경우 물 섭취량이 정확히 이 통계 기준에 미달해도 이렇게 물 필요량은 사람에 따라서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이 있거나 운동을 했을 경우 또는 심하게 춥거나 심하게 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때 또 구토나 설사 후에는 물의 필요가 커집니다. 소변의 양이나 색으로 신체 내 물이 충분한지 알 수 있는데 음식이나 약, 비타민 등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개 소변의 양이 적거나 또 색이 진한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물의 섭취량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목마름도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코크레인 리뷰 결과에 의하면 나이 든 어린이의 경우에는 물 부족 현상의 기준이 되는 그 소변의 양과 색깔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현상으로는 몸의 물 부족을 가름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능력이나 정신적인 질환, 스트로크 또는 치매가 있어도 목마름을 느끼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소변의 배출을 조절하는 엔타이다이레틱 호르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밖으로 소변이 지나치게 빠져나가게 되므로 체내의 물의 양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80mg 이상의 카페인, 하루 약 2컵 정도의 커피는 소변의 양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나 차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 물의 보충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DC Center for Disease and Prevention에서 3,39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만이 하루 8컵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은 많이 마셔도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는 물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신장이 배출시키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피 속의 염분의 양이 아주 낮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증상을 저나트륨 혈증, 하이포내트리미아라고 하는데 혼돈 증상, 메스컴, 시저, 근육 뭉침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신장에 이상이 있는 아프신 분들이나 뜨거운 열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오랫동안의 심한 운동으로 여분의 물을 배출시키지 못했을 때 몸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선수나 마라톤을 뛰거나 하는 분들은 땀으로 염분이 배출되면서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될 때 또 체구가 작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컵 정도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경우
물을 하루 4잔 아래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다른 음료로 감미된 물 등을 대신해서 마시는 경우 다른 건강 문제가 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거의 90% 안팎의 물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효소들이 살아 있습니다. 물의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20%의 양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씨 가진 채소와 열매들은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최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다가 채소, 과일이 모두 하나같이 이로운 것들이라서 저는 한순간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이 몇 해 동안 고생했던 이 아토피가 이 생채소, 과일로 점차 치유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느님이 사람을 위하여 음식으로 먼저 마련해 놓으신 채소와 과일을 물과 함께 풍부하게 먹는다면 우리의 신체는 역시 최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은 맛이 없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마시던 분들은 물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레몬, 라임, 민트 등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강이나 오이, 베리 등을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이처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체내 모든 세포에 관여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길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이며 우리의 생명에 이처럼 관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두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 내용은 앞에 보는 문헌들에서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